자, 다음으로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6개월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7명을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는 권력 독점 그리고 반대 세력의 제거라고 밝혔습니다. 27명을 기소해서 네. 나름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예. 김건희 씨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추후에 예. 경찰 국수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수사가 남아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내란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국군들 그 관련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나 봐요. 뭐 카톡도 있을 수 있고 전화 네. 같은 거 여러 가지 조사해봤더니 관여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굳이 저는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잘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표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논리학 이런 거 보면 어떤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거나 어떤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는지가 입증이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거 불충분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거는 김건희는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굳이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개입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내란 특검은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부장판사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혐의를 내린 건데 대법원이 계엄사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불기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간의 의혹은 왜 나오냐면 그 12월 4일 새벽 0시 46분 조선일보 기사와 채널A 기사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당시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새벽 0시 46분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보고 다들 충격을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혹시 동조할 계획을 논의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특검은 지금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로 뭘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가 0시 46분입니다. 네. 0시 46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도착한 건 0시 40분. 네. 그리고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은 0시 50분. 그 중간에 이제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모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데 네. 이제 사람들은 특히 조국혁 신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특검이 대법원에 질의서 하나만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네. 그 관계자한테 야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 이제 무혐의까지 했어요. 그건 예.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먼저 그 질의서만 보낸 거 예. 저도 좀 놀라운 게 요즘 시절이 무슨 예전 파발도 아니고 아날로그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요즘에 뭐 형사 피해자 동석을 해보면 그 법원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불러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뭐 문서로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뭐 충분히 전화나 통신이나 스마트폰으로 뭐 업무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 실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오보였더라면 벌써 대법원이 진즉에 난리 났겠죠. 예, 네. 그거 빨리 정정 보도해라라고 팔팔 뛰었을 텐데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둘 다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0시 뭐 40분에 도착을 했을 0시 40분. 40분에 도착을 한 것도 맞고, 그럼 그 전에 조선일보 기사처럼
아마 그 뭐 실제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강령을 내렸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0시 46분에 기사화됐기 때문에 예. 그 소식을 접한 건 한참 전이에요, 또. 그러네요. 예. 예. 그렇다면은 둘 다 제 느낌에는 대법원이 이제 양다리를 걸친 것 같습니다. 계엄에 성공했을 경우, 계엄에 실패했을 경우.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금 최근에 인정한 그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인정한 그 유연적 비상계엄 이걸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전국 대법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뭐 계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먼저 이 법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면 거기에 맞게 계엄 상황에 맞게 행동하려고 다 매뉴얼대로 준비도 하고 뭐 실패하면 이렇게 해야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6개월 포렌직이랑 다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판사가 무서운가요? 특검도? 무섭다기보다도 저는 약간 동지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뭐 사법연수원 나오고 같이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혹시나 해서 그런 네. 건데 이거 괜히 판사 상대로 이렇게 문제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 입장에서 영장 청구하면 기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사법부는 무슨 신성 불가침처럼 예. 거기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웃긴 거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40%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영장 기각률이요. 그러니까 발부가 딱 하나 됐잖아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 네. 그리고 내란 특검만 해도 40, 50% 됩니다. 46%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일반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은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특검이면 더 중하고 사안이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각이 뭐 평균보다 더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이렇게 기각이 많이 될 거면 뭐하러 그 사법부에 방금 말씀하신 그 가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아니네요. 예, 기각이 잘 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봐준 것 같아요. 사법부는. 봐준 거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대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를 밝혔습니다. 1월 16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 왜냐하면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의 그 구속기한 만료가 1월 18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아마 2월쯤 선고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1월 18일에 석방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이제 체포방해 혐의로. 예.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윤석열이 이거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하냐라고 했는데 네. 말 그대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도 이거를 자기들이 6개월 안에 정말 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저도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증거 자체를 정제된 증거로 축약을 시켜가지고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나중에 가면 철회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거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양의 증거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이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 뭐 어떤 논리가 다 설명이 되죠. 재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 뭐 특검 측 얘기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이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은 6개월 안에 한다. 자, 그러면 특검 측은 2달 안에 모든 입증을 1차적으로 끝내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서 8로 신청하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 뭐 가능하시면 특검 측에도 그 사본을 제공하셔서 증거 검토 후에 다음 기일에 서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 오늘 제출하신 것과 또 어제자로 제출하신 것 있었는데요. 다른 재판부에 관해서 이 부분 검토해서 제부 결정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해서 송부 촉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재판부에 신속하게 좀 회신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 조사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되게 원칙적인 분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실제로 그 내란 관련 법이 바뀌면서 중개가 원칙이고 원래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개가 꼭 원칙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적으로 뭐 중대한 사안이니 이거는 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재판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 중개가 웬만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주요 그 타겟이 된 내란 재판부인 그 지기현 부장은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중개를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안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특수공직방 뭐 체포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윤석열 그 피고인이 막 안 나오다가 그 재판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16번인가 10번을 안 나오다가 내란 재판에는 안 나오다가 그날 보석 심판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이어서 하는 보석에만 딱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미 어쩔 수 없이 거기 나갔는데 온 국민이 야,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반성 안 하고 뻔뻔하게. 예. 근데 내란, 그 재판을 일단은 허용해서 굉장히 그때 화제가 이미 됐어요. 백대현 부장판사 하면서 짤이 돌면서 왜 화제가 됐냐면 그 윤석열 측에 막 따박따박 질문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변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저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야 백대현 부장판사 되게 대단하다 해서 저도 딱 봤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였는데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았죠. 워낙 유명했습니다. 전교에 뭐 항상 뭐 전국 뭐 몇 등 이를 드니까. 안양고 수석이었나요? 그럼요. 네, 안양고 수석입니다. 네. 그러면 1년 선후배지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선배인 예를 들어서 고3이라고 치면 네. 고3의 수석은 백대현이었고 네. 1년 후배 고2의 수석은 우리 의원님이셨나요? 노코멘트 하고 싶지만 네, 저였습니다. 네. 문과에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2 후배 수석은 지금 여기 있고 고3 선배 수석은 지금 재판정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때는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때도 방금 말한 그 원칙주의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진짜.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얘기가 지금 딴 데로 샜는데 이 원칙이 무서운 게 그 내란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6개월 안에 기소된 지 6개월 안에 선고돼야 된다. 예. 근데 이 특수공직방 기소가 7월 19일 날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네.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5년 7월 19일이므로 201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선고는 1월 16일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1월 19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만약 1월 19일에 하면은 윤석열 풀려납니다. 그런데 네. 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에 한 거예요. 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지금 내린 결정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도 이렇게 1심 선고를 하면서 만약에 실형 이렇게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도망가는 피고인도 있어요. 예. 예, 왜냐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원래 그 피고인이 나와서 선고해서 딱 법정 구속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피고인이 간혹 있거든요. 미리 쫓기고 예상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할지는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굳이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하고 그러느니 깔끔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여러모로 뭐 재판의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또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했다고 정치적으로 또 문제를 삼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이 나온 뒤에 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그 백대현 재판장이 하는 거는 지금 체포방해 혐의잖아요. 그랬더니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맞는 말이요. 아, 네. 뭐 자기가 사실은 되게 억울한 피고인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공권력이 어쨌든 네가 이런 체포 대상이니까 일단 가자, 서해 가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막 뭐라고 했습니까? 경호원을 사적으로 동원해서 총이라도 쏘면서 예. 강력하게 저항해라. 이 자체가 엄청난 죄예요. 그거를 판단하면 되는데 왜 내란을 먼저 선결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가 윤석열이 잘못된 논리를 펼 때 따끔하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 생활도 궁금한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지금 같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두 분이 네. 대학교 때도 공부만 했나요? 어땠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을 빨리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5학년, 예. 4학년 때 그 정도. 5학년이요? 예, 보통 이제 5학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 입학해서 이제 5년 차 때. 아, 5년 차. 2차를 합격하려면 뭐 3, 4학년 때 1차를 합격을 했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려면 공부만 했다고 저는 뭐 추정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학 4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합격했다 그런 네, 거잖아요. 되게 소년 어. 등과 케이스죠. 네. 와, 진짜 똑똑하네요. 네, 똑똑합니다. 그럼 그때도 말이 없이 그리고 과묵했나요? 예, 엄청 과묵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촌철살인을 날리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예. 보이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지기현 재판장하고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아, 그런 거기는 이제 그 예능 MC, 예능 MC. MC잖아요. 예능 야, MC.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한 칼에 단칼에 그냥 일축해 버리잖아요. 예, 사법부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그래도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고 그 백대현 부장판사처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배 백대현 부장판사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고등학교 때 전혀 연이 없었나요? 아니 부모님? 저희 친구가 그 동생이었고 친구가 친구 이름은 백정현입니다. 네. 친구예요 그러면? 예, 안양고 어. 친구고 그 친구도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예. 연년생인데 둘 다 예. 서울법대 갔어요. 와. 네, 부모님 부럽죠. 네. 와. 네. 아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의 동생도 서울법대 갔군요. 예, 그 정현이랑 와. 되게 친해서 예. 네, 간접적으로 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머니. 예, JTB 제가 너무 애청하는 방송이고요. 조회수도 막 100만은 쉽게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통령님 그 업무 보고 때문에 정말 더 핫해졌는데요. 제가 여기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첫 방송이라 혹시 부족했을 수 있지만 다음 방송 때는 더 파이팅 넘치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예.